자, 답 맞춰볼게. 1번 답은 5번. 1번 답은 5번. 자, 2번 답은 3번. 네. 네. 2번 답은 3번이야. 자, 옛날 좀 높지 않아요? 2번 답 3번이야. 고등생도 자, 설명할게. 그 다음에 3번 답은 2번. 3번 답은 2번. 4번 답도 2번. 좀 어려웠지. 특히 2번과 4번에서 정답률이 많이 낮았어. 보통 한 40% 내외 되면 1등급 문제라고 해.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다. 휴게서 2번 문제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보는 거지 서로 침해되는 걸 보는 게 아니야. 문장이 그대로 있어. 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돼? 아까 얘기했잖아. 언론 조사 발표를 안 했어, 그지? 언론 조사 발표를 안 했단 말이야. 못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건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는 걸 막은 거고 국민이 알 권리를 막았으니까 서로 침해가 안 되지. 동시에 침해지, 그지? 요거는 까다로운 소리인데 맞아. 잘 읽어봐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자, 한번 보자. 79회. 이 문제는 자, 이거 봐. 경마식 보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이거 보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법률에 대한 문제이면 동시에 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자, 이 문제는 법의 제정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동시에 헌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헌재가 하는 일이 뭐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2번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헌법을 침해하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 위헌 제청을 했던 거야. 위헌 제청이 뭐야?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심판해달라고 올리는 거지. 위헌 제청 심판 올리는 거지.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걸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이 보도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법률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야.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내가 볼 때 2번과 4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내용 자체보다는 이제 까탈스럽고 특히 4번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굉장히 부담을 줬던 문제였고요. 내가 볼 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자. 1번부터 쭉 볼게.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막 말들이 뛰잖아. 그지? 말이 막 뛰어. 어때? 얘가 앞섰다 이래서 막 사람들 흥미를 느껴 안 느껴? 경마에 관심 없던 사람도 경마장 딱 가서 막 말이 내가 찍은 말이 막 앞섰다 뒤선다 막 흥분이 막 올라와. 막 이러면서 어때? 아, 제 정책은 우리나라 어떻게 변화시키는 믿어 안 믿어? 다 믿어. 어차피 대통령 다 달라질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뭐는 즐거워? 아, 뭐 47%, 45%, 아 역전 이거 보면 사람이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막 그렇게 해서 막 관심을 끄는 거지. 경마식 보도라는 게 그런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뭔가 막 승부가 나는 좀 보면 사람들이 막 광분하는 거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길까 질까 막 이러면서 그런 보도는 해서 이제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거지. 경마라는 걸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경마식 보도나. 자, 선거방송하는 방식이야.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리 가까워질수록 증가. 왜? 엎치락뒤치락 할 거 아니야. 애초부터 누가 딱 58%, 60% 이래가지고 이겨버리면 선거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게 막 치고받고야 막 관심이 있으니까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누가 이길지 되게 관심이 많아져. 옛날에 제일 재미없는 선거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야. 그때 거의 한 번도 여론조사에 정동영 후보가 이긴 적이 없어. 이명박 대통령 60몇 대 항상 30몇이었어. 재미있어 없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을 끊었어. 어차피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붙었을 때 있지. 매일 바뀌는 거야. 어때 사람들이? 와 막 광분하는 거지. 너무 재밌는 선거가 되는 거야.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어때? 야 이거 우치우치치한 게 너무 재밌는 거지. 자,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재밌어야 돼 사람들이. 그지? 재미없는 선거 안 본단 말이야. 그지?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재밌어야 된다는 거 선거가. 참 선거 나간 사람은 재밌는 거 싫겠지. 압도적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선거가 좋아. 자,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다. 그렇겠지, 이제. 관심 없다가도 이제 내가 한 표 가는 거야. 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뭉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도외시란 거야? 그건 이제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제
경쟁 과정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선거를 통해서 뽑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고 누가 이기는지에만 관심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아 그럼 이 밑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아 경마식 보도를 그러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 하니 그럼 그 단점을 줄이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게 나도 아직 못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지? 자 아니라다가 밑에 2번 단락을 보면 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는 거야. 자 흥미를 끌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을 끄니까 장점이 있는 거야. 왜? 어떻든 유권자는 한 표를 투표를 다 봐야 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를 고르는 거잖아. 당연히 선거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줄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 뭐야? 자 거기 있고 중간에 보면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맨 마지막에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문제를 줄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지? 그 법을 3개를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 결국 그게 아까 말한 4번 문제 이걸 이용해서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온 거지. 그지? 무슨 말이더니? 가와 나와 다를 통해서 판단하라고 한 거야. 그게 경마식 보도의 문제를 줄이는 건데 이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 3가지 법을 통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일단 보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는 거야. 여론조사 마음대로 해. 그런데 6일 전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야, 그때는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가 가장 박빙이잖아. 너무 재밌을 때는 그때는 못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시비를 건 거야.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 침해하는 것이 있어? 왜? 난 그날까지 알고 싶은데 왜 안 알려줘? 이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언론이 자유롭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발표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제재를 가한 거야. 맞아? 언론 집회 결사 자유는 어디에 있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제재하는 거잖아. 야 그럼 이 2개를 이 법이 뭐 한 거야? 위헌인 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진 거지. 그걸 물어보는 게 2번 문제야. 서로 침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법이 침해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3번이었던 거야. 자, 했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누가 심판했어? 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 이 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라는 것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구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판단했구나는 정부가 두고 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그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특별 규정이 있나 봐.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하는 게 중요한 게 보다 그 앞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치? 밝혀야 되고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금지하는 것은 뭐 할 때? 이 오차 범위 밝히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언론단체의 선거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2개를 묶으면 뭐야?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그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우열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야. 경합이다. 요건 되지만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지? 이 2개를 묶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가나다니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문제 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줄어들었나 봐. 그지? 자, 그 다음에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화식 보도의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막 보도하는 걸 아예 막지는 못하잖아. 그지? 막 말도 안 되는데 흥분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는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어떻든 선거 방송 전까지는 가능하니까 6일 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런 거 막 우열을 낮게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이에만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총 선거라는 기간을 포함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그런 막 흥분되고 재미있고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뭐 대통령부터 향후 5년의 국정을 맡기는 거고 국회의원 4년 동안 법을 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의 자질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리지 리모컨을 통해 돌려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재밌는 게 뭐야? 또 재밌는 게 경마식 보도 말고 말싸움이지 말싸움. 싸움 구경은 어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은 돈 내고라도 하는 거잖아. 그지? 또 어떻게? 지들끼리 또 나와서 지들이 하면 안 되지. 또 잘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 짱 원할 거 어떻게? 말싸움하게 만드는 거지. 네가 원래 내가 원래. 물론 정책 토론이라고 하지만 어때? 네 정책이 잘못되는 내 정책이 잘못되는 잘 되는 의원수 막 우열을 가리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까는 거 되게 좋아해. 그치? 뒷담화도 재밌는데 앞에서 까는 것도 좋아하지. 사람들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싸움 구경하는 거죠. 물론 말로 싸움하는 구경을 한다. 욕만 안 하지 거의 욕만 안 하지 거의 뭐 밑에 사생활부터 다를천에서 뭐라 하잖아. 그지? 욕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든 이것이 정책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잖아. 인신공격도 하고 좀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 어떤 자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마식 보도로부터서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방송 토론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역시 똑같은 구조가 갖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또 나와. 그러니까 구조로 전체로 보면 이런 게 있어,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그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요. 아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거에 문제가 있어, 이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지? 자 보자. 이 토론을 통해 후보 간의 자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를 한정했다는 거야.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야. 자, 그지? 자 보자. 자,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 등의 초청 기준을 제시하고 있대. 그럼 뭐야? 초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생각을 해봐. 야, 이렇게 딱 됐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든 후보자로서의 뭐랄까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소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후에 4단락에서 그렇게 나오지. 자, 근데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위해 별도의 토론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즉 차별을 둔 거야. 그러면 야 무슨 생각하겠어? 야 지지 많이 받고 지금 선거한 거 아니잖아. 선거하기 전에 지지 많이 받고 기존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어때? 차별적인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이 글을 보면 뭐야? 이건 뭐 처음 나오는 사람 지지를 않는 사람은 대충 하라는 얘기야? 이제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사달라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 즉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위원회가 결정해. 이게 뭐야? 역시 누군가 위원 제청을 한 거야. 그랬는데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다수 의견 A와 소수 의견 B로 나와. 그지? 항상 그 헌재에서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다수가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수는 왜 그걸 반대했는지. 보통 9대0으로 잘 끝나지 않아. 거의 뭐 7대2 뭐 어떤 건 박빙 5대4로 끝날 때도 있어. 그런 거는 미국 같은 우리나라 판례를 볼 때도 시대가 지나잖아? 그건 진짜 뒤집히게 돼. 합헌 결정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뭐 한 10년, 20년 후에 갑자기 뭐 뒤집혀가지고 그게 위헌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두는 거야. 왜 다수 의견을 했고 소수 의견을 했는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거지, 준비를. 자,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봐봐.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라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한마디씩만 해도 몇 분이야? 한 10명 5분만 얘기해도 50분이야. 그럼 2시간 방송하면 2번만 얘기하면 끝이야. 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두 번째,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즉, 지지율이 높아. 뭐 50%, 40% 이런 사람도 있는데 1%, 3%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듣자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지지하고 있고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얘기 좀 더 듣고 판단하고 싶은데 뭐야 1, 2% 있는 거 어차피 안 될 건데 쟤네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돼? 이제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5분씩 똑같이 얘기하면 정말 큰 정당에서 큰 정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못 듣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의 함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사람이 많으면 얘기를 많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줄여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심도 있는 얘기를 듣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지? 자, 근데 소수 의견은 뭐냐?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들에게 박탈했다는 거야. 왜? 전국적으로 있잖아. 자, 정당이 큰 사람들은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해서 자기를 많이 알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혼자 나왔어. 근데 나 뭐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해도 내 정책을 알리고 싶은데 이걸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토론이라든가 이런 공영방송을 통해,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건데 그 기회를 빼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명하게 내 정책을 제시해서 나올 사람과 구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줘야 나를 뽑을 거 지지할 거잖아. 내 지지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지.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지. 그리고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는 거야. 한 정책에 대해서 동시에 들어봐야 누가 옳고 그른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못 듣게 된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이 안 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한다. 그건 뭐야? 자, 앞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메인 후보야. 뒤에 있던 사람은 불소 후보야. 얘네들 얘기는 뭐야? 별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하긴 거지. 얼마나 지지율도 안 되면은 따로 하겠어. 그거 자체를 뭐야? 낙인을 찍는 거야. 우리 이제 어디냐? 나중에 이제 뭐 그 사문인가? 사문 낙인 이루어진 게 있는데 낙인을 찍어버려. 낙인이 뭐야? 딱 이렇게 찍어놓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 너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뭐야? 첫 번째 메인 시간의 타이틀로 해서 하는 어떤 그 후보자들은 메인 후보들이야. 근데 시간도 다르고 뭐막 쪼매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데는 소수야. 여기는 앞으로 의미 없는 토론회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지. 안 들어도 돼. 그 사람들은 뭐 몇 퍼센트도 안 돼. 뭐야? 기회가 자기 나중 기회가 완전 박탈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흥 등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거야. 효율적이냐 아니면 기회균등이냐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지. 그치? 어느 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는 거야. 그치? 세상 일이 자연 법칙이라는 건 어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뭐야? 이변이라고 하죠. 기상이변이라고. 일어나야 되는 게 안 일어났으니까. 그치? 근데 사회 문화 현상은 어때? 그렇지 않아. 100대 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지? 100대 빵이 있었고, 어느 게 좀 더 현재에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법도 다수 의견과 항상 소수 의견을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대적인 문화나 그 시대적인 현상, 상황을 고려해서 다수와 소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전체 구성 어때? A라는 걸 얘기하고 A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그지? 다시 A라는 걸, B라는 걸 얘기하고 B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봤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이게 나와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보면 돼. 1번 문제부터 보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경마식 보도. 답은 5번이지.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그지? 선거 후반기에 전반기에 더 많다? 아니지. 후반기에 더 많아야지. 근데 제한을 둘 뿐이야. 그지? 자, 시청자 방송사의 상관된 이해관계 관련돼? 아니, 시청자 방송사 다 그걸 원해. 왜? 우와! 이걸 원해. 그지? 서로 싫어하지 않아. 우와를 원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알고 싶어. 누가 될지. 그지? 자,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말이 돼? 누가 되는지. 자, 1번만, 아니, 2번만, 이건데 지금, 그지? 어느 게 결승선을 들어오는지 지금 관심 대박이지? 경마 뭐야? 걔가 들어와야 내가 돈을 몇 배 뻥튀기 하잖아, 그지? 근데 참 이상하지, 정치는? 누가 대통령 되든 어차피 1년에 다 똑같아지는데?
그지? 대통령 뽑았는데 결국 1년 내내 다 비슷해지는데 뽑을 때는 내가 한 표에서 뽑히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거야. 나중에 해봐. 막 이렇게 막 박빙일 때 내가 찍은 후보가 딱 되면 진짜 너무 쾌감이 있어. 그러나 1년 내에 뭐야? 나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흥이 되는 거지. 그래도 한 표를 하러 가야 돼. 우리는 유권자니까. 자,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해? 그런 거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없어. 1번만 네 1번만 역시 요것만 바라고 있어. 그치? 그것만 바라고 있진 않지. 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누가 1등이냐 누가 당선되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 답을 5번이지. 다 틀렸어. 자, 2번 보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도록 선거의 공정성 위협할 수 있다. 맞지? 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하더라도 자 2번 단락에 3번 질문에 보면 써있지.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합헌 결정했으니까 당연히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에 초청 대상 후보에 참여할 수 있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5% 이상 후보자도 될 수 있으니까, 그지? 꼭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있어. 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다 침해하는지 어떤 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지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서로 같은 거야. 이 문제가 그래서 까다롭던 거야. 왜? 단어 하나 때문에 까다롭던 거야. 자, 그 다음 4번 선거일에 당선 예측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결과 보도할 수 있지. 그게 될 수 있고. 5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의 규정이 있다. 맞지? 이게 뭐야? 4번의 소수, 4번 단락의 소수 의견, 헌재 소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답은 3번이지. 이제 글을 이해했으면 풀 수 있었던 거야. 글을 이해했으면. 글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겠지? 글을 이해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이해할 수 있냐가 문제지. 그래서 정답률이 낮춰지는 거야. 만약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시간적인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문제를 풀자 진짜 정답률이 올라가. 훨씬 올라가. 근데 시간의 압박 속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연습을. 자, 3번 문제 볼게. 니은과 관련하여 A,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니은이 뭐지? 니은. 자, 공직선거 선거 방송 토론 규제. 아까 얘기했지? 일부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높고 기존 정당의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기회가 과연 타당하냐? A는 다수, B는 소수니까 하나씩 보자. 상식선을 생각해봐도 맞출 수 있다.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하지 못한 원인이 심층적인 토론을 못했대.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 그럼 A의 입장이 약화되겠지. 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심층적인 토론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오늘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토론을 해. 10명이 있든 12명이 있든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맞아? 그지? 시간이 충분해. 근데 보통 100분 토론, 뭐 2시간 토론 이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12시간 토론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12시간 토론하면 사람들이 말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할 수 있잖아. 그 시간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참여 후보 수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강화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이거는 강화가 아니라 A 입장이 약화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약화되는 거야. 자,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유명해졌어. 정치 신문이 선거 방송 초청 후보자 토론에 초청받지 못했어. 그렇다면 A의 입장이 약화되겠어. 왜?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면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거에 좀 유명해지고 있어. 근데 아직 지지율이 높진 않아. 근데 이 사람 배제해버리면 뭐야? 이 사람이 기존 그 거대 정당이나 거대 그러니까 선두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배제해버렸으니까 A의 입장이 약화되는 거지. 그치?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결국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준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같은 얘기겠죠? 국민의 합의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 입장 강화됐어? 약화되지. 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를 했어. 뭐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으니까 이 규정을 유지합시다. 자, 국민들이 모두 했어. 예를 들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 70%가 기존대로 해. 이렇게 되면 소수 의견은 어떻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게 되겠지. 당연한 거지, 그치? 왜?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 누구의 민의를 반영하는 거야?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보여줬대. 그 토론에 참여했던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지. 왜? 뛰어났는데 뭘 찍은 거야? 낙인을 찍은 거야. 이 사람 말 되게 잘해, 좋아. 그런데 어느 토론에 나왔어? 소수자 토론에 나왔어. 그럼 뭐야? 그럼 뭐 말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낙인 이미 찍혀 있는 거야. 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지율이 낮은 군소 후보자에 불과하게 되거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아까 한 것처럼 상대 후보들의 치명적인 허점도 얘기하고 내 정책이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야? 너는 어차피 소수 후보자야. 땅 찍어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B의 입장은 약화돼. 강화돼야 돼. 그지? 맞지? 강화돼야 되는 거지. 왜 이 사람은 어디로 해야 돼? 모두가 토론한 대로 옮겨줘야 되는 거야. 낙인 찍으면 안 돼. 너 공부 못하네.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된다. 그지? 그럼 진짜 이거 열심히 해도 너는 어차피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정치권이 그러지. 정치권 뭐? 아니 원래 정치권이 살짝 아무리 대통령이 뭐 정당이 크지 않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하려는 일을 갖다가 중요한 세력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오히려 시험들이 줄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뽑는 게 더. 그렇지. 국회가 방해를 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잖아. 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기성 정치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럼 기성 정치는 기성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 그래서 돌풍과 같은 정치 시인들 국민이 원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물론 그 사람이 돼서 되게 힘들 수 있어. 좀 있어요. 응?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됐었잖아. 난 공식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할 때 10%가 안 됐을 거야 초반에. 그리고 당대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내가 알기로는 국회 대선 후보가 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어. 근데 이제 돌풍을 일으킨 거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라와서 결국 당대표 되고 정몽준 의원하고 통합했다 깨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회창 후보가 1대1로 붙어서 이겼거든. 사람들한테는 드라마틱한 것 같아. 드라마틱.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개혁적이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도 충분히 많았었죠. 그래서 탄핵도 당하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말대로. 뭐가 불쌍해? 국회에 발목을 잡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거기서 뛰어나온 당을 만들었다. 열린우리당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국민이 과반을 못하는 거야. 대통령 일 제대로 해보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마음이야. 이게 봤어? 일을 못해? 일을 못하지. 국회가 제동하고 못해. 법을 못 만드니까. 그럼 국민이 무슨 생각을 했어?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 생각해보는 거야. 기성정치? 이 국민은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갈 때 같아가지고 야 대통령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국회가 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국회가 싹 바뀌는 거지. 그때 대통령 2년 차인가 그 총선했는데 과반을 가져갔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정치 시인들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정치 잘 못했지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꼭 그러진 않다. 사람들 물갈이를 한 번씩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답답해도 한 표를 투표하러 가야 된다. 알겠지? 이해되나?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 자, 5번 볼게.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B가 강화돼야지. 그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그럼 기회를 모두에게 줘야 되잖아. 그치? B가 약화되는 게 강화가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볼게. 자, 이게 가장 까탈스러운 문제. 이유가 뭐냐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이게. 가나다 3개나 했잖아. 그지? 3개나 비교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만약에 시간 잡아먹고 있는데 틀리잖아? 그럼 진짜 열받지.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데 답까지 틀려버리는데 짜증나는 거야. 자, 가다에서 보기에 따른 언론 보도를 평가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자.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볼래? 15씩 5. 자, 5일 전이 문제겠지? 5일 전. 거기다 체크해놔. 5일 전. 이때는 발표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오차 범위 동그라미 8.8%잖아. 야, A, B 후보 딱 봐봐. 1차 조사 때까지만 10% 차이야, 맞아? 요게 이제 눈에 딱 보이다. 아, 그러면 3차 조사는 발표하면 안 되는 조사야, 그지? 그리고 우열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언제야? 42, 30 이때만 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오차 범위를 밝혀줘야 되는 것들은 2차 조사부터는 발표해야 돼. 근데 3차 조사는 어차피 안 돼. 왜? 발표 안 할 거니까,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보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머릿속에 딱 있으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지? 언제 발표할 거야? 오차 범위에 있어? 자, 우열이 있어, 없어? 요거지, 그지? 자, 그것만 기준 보자. 1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자, 선거일 14일 전이야. A 후보 10% 이상의 차이로 B 씨 후보 우세. 되지? 맞지?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오차 범위 바뀌고 14일 전에서 아무 문제 없어. 1번 무조건 안 돼. 자, 2번. 2차 조사 결과를 2차 조사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보다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는 것. 그래? 다에 위배되지, 그지? 나에도 위배되지. 왜? 오차 범위 안에 있잖아, 맞아? 얘기 안 해주지? 첫째. 둘째. 다에도 위배되지? 그지? 다에도 위배되는 거야. 왜? 우열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앞선다라고 우열을 얘기했지, 그지? 앞선다. 이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시험은 상관없이 워낙 격차가 크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자, 3번 3차 조사 결과를 선거 4일 전에 발표했어. 자, 그러면 A번 오차 범위 내에서 1이다 라고 보도한 것은 다에도 위배되지.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일단 다 위배됐고 발표했으니까 가 안 되지. 그래서 가다 모두 위배되겠군. 맞네. 4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 14일 전에 A1위, 2위, 3위로 보도한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아. 맞지? 왜냐면 오차 범위 밖에 있으니까, 그지? 자,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2차 같은 보도한 것은 다에 위배되겠지. 왜? 가 A, B 후보가 10% 차이나 1% 줄었으니까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자, 거기 있는 둘 다 틀리네, 그지? 위에 있는 자, 오차 범위를 표시해줘야 되고 다처럼 무효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지? 이것도 틀렸고. 5번 2차 조사 결과를 선거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쓰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았지. 경합은 막상 막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괜찮은데 3차 조사 결과를 선거 4일 전에 같은 표현을 표다는 것은 가에 위배된다는 거지, 그지? 왜? 발표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좀 하는 거지. 답은 2번이지. 근데 어떤 거는 다 위배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 가나다 중에 적절하게 이걸 했는지가 이제 맞는 거지. 답은 2번이 맞겠어. 됐지? 유인은 뭐 했냐, 이거? 네. 1번. 1번? 1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잘 풀어야 되고 자, 어렵다. 어렵다는 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이게 뭐가 있다고? 시간의 압박이 있어.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제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가나다를 손쉽게 비교할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한테 문제 보고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할 수 있지. 진작 시험에 딱 들어가잖아. 그럼 나도 쪽같이 쫓겨. 어떻게 하지?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돼.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 일단 정확하게 보고 빨리 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요 문제, 요 지문도 그 수특에 비슷하게 나와. 그 수특에 나와서 이것도 역시 연계된 질문이다.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뒤에 이제 눈에 익는 거지, 그지? 헌법재판소 법률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장단점 또는 문제점을 보고 해결하는 것들 이런 거는 글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되겠고 비문학은 공부해두면 되게 좋아. 왜냐면 지식이 되게 많이 쌓여. 이 짧은 글 안에 사실상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 우리 사람이 사는데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군데 쌓이거든. 근데 이 비문학 질문들은 철학과 그러니까 인문과 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게 그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기본 지식들을 많이 알려줘. 이 3달러, 4달러, 5달러 되는 글에다가 되게 많은 내용을 집약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니까 한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식을 좀 쌓아도 이런 거 알면 내가 뭐 할까 이럴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삶을 살면서 되게 이런 것들이 대화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판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래서 지난번에 했던 유교 유학하고 그 한기자 질문보다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난도가 낮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도 조금 더 쉬웠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이제 사람은 좀 달라. 왜냐면은 인문에 강한 사람이 있고 사회에 강한 사람이 있고 기술에 강한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너무 거기에는 메모리지고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문들을 봤을 때 어려웠던 지문이 그 인문 지문하고 기술 지문이 좀 어렵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얘는 기존에 나왔던 경제 지문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다. 나중에 BMI 지문이 있거든. 그 지문은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 나 푸는데 욕 나올 뻔했어. 야 이런 거를 왜 문제로 냈을까 생각할 정도의 문제들도 있거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고 지금의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 무슨 얘기냐? 1년 후에 볼 거고 1년 후에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야? 여러분은 수특과 수완을 보고 연계된 지문을 충분히 익숙하게 하고 볼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더 달라져 있을 거야. 이거 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자꾸 두고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 무기를 가져. 시간이 1년이라는 거 지금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문을 많이 볼 것이고 둘째, 수특과 수완이라고 하는 연계 지문을 보게 될 거야. 여기 연계도가 다를 뿐이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가 볼 때 이번에 수특에서 다 연계됐던 부분들이 있어. 그럼 그걸 심도 있게 보고 글을 잘 이해하고 어떤 구조로 되는지를 잘 공부하면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을 보지 말고 1년 후에 수능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거고 많은 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차분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6월 모평을 보잖아? 6월 모평은 수특에서 연계돼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9월 모평은 당연히 수완에서 연계돼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나중에 수능은 뭐야? 수특과 수완을 모두 연계해서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수특도 열심히 보고 수완도 열심히 보고 그동안 기출도 열심히 보게 되면 각각의 모평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 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에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시간 안에 이것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나하고 함께 차분차분 가면 돼. 끝까지 괴롭혀 줄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